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펄어비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펄어비스 때문에 저를 만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호재성 재료들을 열심히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펄어비스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펄어비스만 이렇게 작살난 건 아니고 지금 삼전닉스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다 반토막 이상씩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분석이 시장의 역량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너무 위험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충신으로 다가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연구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께 충신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못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냉정한 분석, 매일매일 바뀌는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은 저의 의견이 아니라 AI가 냉정하게 분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진짜 충신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펄어비스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앞으로 펄어비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품 수명 주기, PSC가 얼마나 연장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번에 발표된 게 있죠. 이번 하반기 3분기 중으로 DLC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붉은 사막 본편 판매량을 고려했을 때 DLC 출시 이후 6개월간 매출이 2천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차기작 도깨비 이것도 관심 많잖아요. 이것도 28년 하반기에 출시 계획이 제시되었다. 근데 28년이면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붉은 사막이 5년 전부터 펄어비스 주가에 영향을 줬던 걸 생각을 해보면 2년 후에 나오는 도깨비가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깨비는 작년에도 영향을 줬던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탄력받으면 또 강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DLC가 나오면 또 하나의 수익 요인이기 때문에 또 실적이 상향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다 깔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이 전반적으로 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뭘 사도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가장 냉정한 시점을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풀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황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게 될 수 있겠죠. 예측치잖아요. 예측은 틀리면 속이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예측치를 다 빼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냉정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펄어비스의 민낯을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 모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냉정한 민낯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민낯을 보여주는 채널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신 채널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펄어비스 게임 대장주였죠. 고점 43,500원에서 지금 34,150원, 20%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소폭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앞서 본 것들과 좀 다릅니다. 바닥이 가까워지는 조짐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냐 싶은데 오늘 이 차트에선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저는 감정도 기대도 넣지 않습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화면이 어떤 자리인지 읽고 거기에 맞게 대응할 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제 댓글 쓰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많이 실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늘도 틀렸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측은 틀리는 게 맞는데요. 대응은 틀리는 게 없습니다. 대응은 현재 상황을 보고 과거부터 현재 상황을 보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상황이 바뀌면 내일 대응은 또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대응은 예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를 이론에 비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감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론으로 가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죠.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순응한다. 그 원칙으로 갑니다. 화면을 통째로 봅니다. 6월 초 43,500원에서 고점을 찍은 뒤로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반복하며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은 34,150원 고점에서 20% 넘게 빠진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은 화면 아래 가까운 지지 바로 위에서 다지고 있습니다. 큰 추세부터 봅니다. 5봉선, 20봉선, 60봉선이 위에서부터 눌린 역배열입니다. 이동평균선은 그 기간 산 사람들의 평균 매수가인데 짧은 선이 긴 선 아래에 깔렸다는 건 최근에 산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물려있다는 뜻이에요. 최근 흐름이 과거보다 약하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다우 이론은 추세가 명확한 전환 신호 전까지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 일단은 역배열 나와 있는 거는 뭐 팩트잖아요. 뭐 만나보고 싶지 않은 팩트이기는 한데 팩트는 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역배열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다우 이론에서는 순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는 명확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론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고 반등은 되돌림으로 파악해야 되는 하방향 자리로 간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듣기 좋은 내용들은 아니죠. 하지만 현 상황을 가감없이 민낯으로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의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호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하락 종목과 같아요. 그런데 이 종목엔 소진 조짐이 보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거래량이 말라 있습니다. 내려오는 봉의 거래량이 평균의 3분의 1 아래까지 줄었어요. 신저가를 깨는데 파는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투매가 소진되고 있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좀 급락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시장 상황 때문에 빠진 거지, 이 녀석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방향 추세가 눌림으로 간다, 이 종목에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빠질 만큼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더 이상 팔려고 해도 주가가 내려가도 파는 사람들이 없어서 거래 자체가 말라가고 있다. 그 얘기는 과매도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팔 사람이 거의 다 팔았을 수 있다는 신호죠. 그래서 거래량도 마르고 과매도도 깊은데 이제 바닥 아니냐 소리가 나옵니다. 그 마음, 이번엔 저도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발목을 잡습니다. 추세 강도 ADX예요. 화면에서 40을 훌쩍 넘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방향이 아니라 힘입니다. 정말 소진되고 있다면 하락의 힘도 같이 빠져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힘이 다시 붙고 있어요. MACD도 음수폭이 더 벌어지고 있고요. 소진 조짐은 있는데 정작 하락에 실린 힘은 아직 안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추세 자체가 하방향이고 얘가 메인 아닙니까? 어쨌거나 가격이라는 점이, 우리가 가격을 맞추려고 주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 가격은 빠지고 있는 게 명확한 팩트이고, 빠지는 속도, 강도를 계산해 봤을 때 강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추세가, 하방향 추세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라가고 있고 과매도권으로 들어가 있다, 이걸 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조짐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 빠지는 상황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해서 빠지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 하지만 그 강도는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거래량과 과매도는 이제 그만 빠질 때 됐다를 말하고 힘과 모멘텀은 아직 안 끝났다를 말합니다. 조짐은 조짐이고 확인은 아니에요. 진짜 바닥이 되려면 마지막 확인이 와야 합니다. 흔들림이 잦아들면서 캔들 몸통이 짧아지고 신저가 갱신이 멎는 것, 그게 나오면 지금은 그 직전 방어하면서 이 종목은 아래 얘가 이제 신저가를 깨지 않고 여기서 돌리면 바닥 소진으로 반등으로 간다, 그때는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충 알겠죠? 예측과 수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동안 제가 채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예측의 입장에서 희망을 드리는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너는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닥 잡을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의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게 잘못된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충신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명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시나리오를 돌려서 백테스팅을 거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제가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이론, 다우지수 이론이라든지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이론들을 종합을 해서 대응 전략을 짜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방금 이 순서 그대로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큰 추세, 작은 흐름, 실린 힘, 거래량, 그리고 소진 조짐이 조짐인지 확인인지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내 종목이 정확히 어느 선에서 무너지고 어느 선을 넘어야 살아나는지 그 한 줄은 종목마다 다릅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고 종목명을 입력해보세요. 지금 차트 기준으로 그 선을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이 냉포트 그대로 올라갑니다. 뭐 구독을 해야 주고 뭐 문자를 보내야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 고정 댓글에다가 이 냉포트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 냉포트에는 여러분들 읽기 좀 쉬우시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며 신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관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상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장 궁금한 종목들 있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들. 걔네들은 도대체 냉철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떤가? 솔직히 만나보기가 겁날 겁니다. 하지만 위험이라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내 위치에서 더 빠질 자리인지, 그래서 반등하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늘려야 하는 건지, 이런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냉철한 판단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댓글을 보시면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종목명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냉철한 리포트, 냉포트가 발송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충신이 되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손익비를 봅니다. 위로는 가까운 저항이 5% 위에 있고 스윙 저항은 11% 넘게 위에 있습니다. 아래 지지는 이트대로 가깝고요. 소진 조짐이 있는 만큼 아래로 크게 열린 자리는 아니지만 위로 반등해도 얼마 못 가 저항에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은 여전히 기대는 자리가 아니라 확인 없이 미리 들어갔다면 덜어내는 자리입니다. 정리합니다. 지금 펄어비스 120분 차트는 거래량이 마르고 과매도가 깊어 소진 조짐은 다른 종목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힘과 모멘텀이 아직 하락 쪽에 있어 소진은 조짐이지 확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방어하면서 확인 신호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축소재평가 레벨과 소진이 진짜 전환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할 세 가지 신호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 지금 냉정하게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 올라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이 냉정한 민낯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팩트만 이야기해야 진짜 충신 아니겠습니까? 냉정한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의 종목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냉포트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